혹시 끓는 물속의 개구리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면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는 그 섬뜩한 우화 말입니다.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했다. 160조 빚은 탕감해주겠다. 사람들이 은행 대신 자동차를 담보로 맡긴다. 이 뉴스들이 바로 지금 우리의 물 온도를 서서히 높이고 있는 불씨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나랑 상관없는 남의 일, 그냥 또 하나의 뉴스라고 착각하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뜨거운 물 속에 앉아있는지, 그 진짜 위기의 온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시나리오로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하나의 집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이 집안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밖으로는 가장 큰 돈벌이를 하던 아버지가 22년 만에 옆집 아저씨보다 돈을 못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죠. 대만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했나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집 성장 엔진이 식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으로는 식구들이 빚잔치를 벌였습니다. 160조 빚 중에 고작 23조만 갚아도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지금 안방 재정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최악이냐고요? 밖에서는 벌이가 줄었는데 안에서는 빚이 터진다. 이게 바로 이중 위기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지금 이 위태로운 집에 고금리라는 불씨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문제의 방아쇠는 바로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잡는다고 금리를 벌써 세 번째 꽁꽁 묶어놨죠. 아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금리 내려서 돈이라도 풀어라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꽉 잡고 있고 환율은 날뛰고 물가는 아직 불안하거든요. 즉, 경기를 살리자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랑 환율이 터져버리는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경제의 혈액순환을 억지로 멈춰 세운 거죠. 그런데 이 혈액순환 정지 모두에게 공평할까요? 천만에요. 가장 걱정되는 건 이게 부익부 빈익빈 금리라는 겁니다. 고금리 시기엔 은행이 가장 먼저 문을 걸어 잠깁니다. 신용이 낮은 서민들은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죠. 그럼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자동차 담보 대출 같은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서민들이 몰리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1금융권에서 5%면 될 이자를 저기서는 15%, 20%를 내야 합니다. 이건 이자가 아니라 벌금에 가깝죠. 결국 빚으로 돌려막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위기는 항상 이렇게 제일 약한 고리부터 터집니다. 이건 시스템 붕괴의 시작입니다. 자,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빚을 못 갚기 시작합니다.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160조 빚 신용 사면 뉴스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빚이 많다는 뉴스랑 차원이 다릅니다. 정부가 신용을 사면해 주겠다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빚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빨간 깃발입니다. 더 심각한 건 그 내용이죠. 빚 100%를 다 갚은 사람은 5년간 꼬리표가 남는데 빚의 14%만 갚아도 기록을 지워준다. 심지어 카드론 대부업 빚만 쏙쏙 골라 갚는 전략적 상환이 판을 친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버티면 장땡이다. 성실하게 갚은 사람만 바보다라는 최악의 도덕적 해이를 국가가 부추기는 겁니다. 이건 우리 경제 내부가 단순히 골마 터지는 걸 넘어 신뢰라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안에서 일해도 밖에서 벌어오면 버틸 수 있지 않나요? 1997년 IMF 때도 결국 수출로 극복했잖아요. 바로 그래서 22년 만에 대만 역전 뉴스가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자 이 시나리오를 퍼펙트 스톰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1997년 IMF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외부에서 갑자기 돈줄이 막혀서 쓰러진 겁니다. 하지만 내부 체력은 튼튼했죠. 그래서 금 모으고 수출해서 피를 돌게 하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이건 만성당뇨 합병증에 가깝습니다. 안에서는 빚더미로 혈관이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밖에서는 돈 벌 실력까지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더블 펀치를 넘어선 안팎으로 동시에 무너지는 퍼펙트 스톰입니다. 안에서도 터지고 밖에서도 터진다. 이건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그냥 절망만 하라는 거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금이 방패라고 하실 것 같은데 뉴스 보니까 지금 금값 떨어지고 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금값은 높은 이자율과 강한 달러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금값을 누르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위기의 증거, 살인적인 고금리입니다. 우리는 단기 가격이 아니라 장기 가치와 보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금은 오늘 사서 내일 파는 단타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퍼펙트 스톰, 즉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때를 대비하는 최후의 보험입니다. 저희 채널 초반에 왜 그렇게 금 이야기만 5개나 집중적으로 다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금은 내부 위기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신용사면, 자동차 담보 대출, 이 모든 건 종이돈, 즉 빚으로 만든 시스템입니다. 은행에 찍힌 숫자는 약속일 뿐이죠. 하지만 금은 빚이 아닙니다. 지난 5천년간 인류가 인정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실물 자산이죠. 내부 신용 시스템이 무너지고 정부가 돈을 마구 찍
찍어내 돈의 가치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짜 돈이 아닌 진짜 돈을 찾습니다. 둘째, 금은 외부 위기의 완벽한 보험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22년 만에 대만에 역전당했다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성적표가 나빠졌다는 뜻입니다. 국가의 성적표가 나빠지면 그 나라 돈, 즉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걸 비유해보죠. 여러분의 자산이 전부 원화로만 되어 있다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배에만 모든 짐을 실은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 배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 내 짐도 함께 가라앉는 겁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금은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거래되는 글로벌 자산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배가 아니라 전 세계 항구를 드나드는 국제 무역선에 내 짐을 실은 것과 같죠. 대한민국 원화 가치가 흔들려도 금은 뉴욕과 런던에서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금값이 단기적으로 떨어진다고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방패를 세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때 원화 통장 대신 금 통장을 가진 사람이 웃는 겁니다. 하지만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과 준비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러분은 지금 이 안팎의 위기 속에서 과연 무엇으로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계십니까?